여러분은 지금 교육튜브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경력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궁금증과 또 질문과 청취를 해주셔서 오늘은 그 두 번째 경력직 이직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력직 관해서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실제 면접을 갔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버뷰 차원에서 경력직 면접을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들,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력직 면접도 흔히 말하는 이 시기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신입사원들 공채 시즌이 있는 것처럼 경력직들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경력직 질문하고 답변도 일반 공채, 신입사원 공채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이나 태도 같은 거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력직 면접에 대한 시기입니다.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공채가 있고 하반기 공채가 있고 하반기 인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 아시는 분은 대다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경력직을 해본 사람들, 그리고 한 번 해본 사람들은 아니고 한 두 번이나 세 번, 많게는 세 번까지 해보신 분이라고 하면 경력직에도 어느 정도 타이밍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볼 건데, 이거를 누군가가 빨리 알아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타이밍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하고 폭, 이런 부분이 상당히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있어요. 자, 경력직들이 실제 이직을 할 때 흔히 말하는 성수기다라고 하는 시기는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혹은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가 나오기 전에 경력직들의 이직이 먼저 활발하게 됩니다. 즉, 겨울이라고 하면 11월 말부터 1, 2월 초까지 진행되는 그 시기가 바로 경력직들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 시즌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말에 보통 평가를 하죠. 개인단 평가를 받으면 만족스럽게 분명히 받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불만족해서 내가 이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언제 할까? 그러면 연말에 우리 성과급 나오니까 성과급 받고 이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예요. 왜냐? 그 성과급 자체가 엄청나게 큰 금액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12월이나 1월, 2월 이때쯤 가장 그 경력직 공고를 많이 내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이직을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 그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가 흔히 말하는 성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신입사원을 뽑기 전에 당연히 구멍이 나 있는 대리, 관리자 직급 이런 식으로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메워놓은 상태에서 신입사원을 받아야 신입사원을 트레이닝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업레벨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성수기라고 하는 그런 시즌 그 자체는 상반기 신입사원 혹은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가 오기 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꼭 비율을 따져야 된다라고 하면 겨울, 제가 말씀드렸던 12월, 1월, 2월 이때쯤이 한 7, 80%가 되고요. 여름에는 또 이게 직장인들이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7, 8월 같은 경우에는 많은 휴가를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때보다는 연말에 많이 진행을 합니다. 비율을 따지면
이때쯤 꼭 한 20에서 30 이 정도 비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기 7, 8 혹은 비수기 2, 3 뭐 이 정도 비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 경력직 이직에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경력직 이직 포스팅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도 혹은 이직을 하려고 하는 경력자 입장에서도 그 본인이 생각하는 것, 그런 이미 생각했었던 그런 회사나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그리고 보통 이 회사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좌절됐을 때 이직을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 이런 부분 모든 것을 고려를 하면 보통은 연말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연봉도 높여서 내가 원하는 직군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직 질문하고 일반 신입 그 질문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질문하는 수준도 다르고 답변하는 수준도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꼬리 질문을 많이 활용합니다.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자,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홍길동 지원자님께서는 본인이 어떤 업무를 그동안 거기 회사에서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관리자로서 사람들을 트레이닝을 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면접관이 물어보겠죠. 자, 트레이닝을 할 때는 어떤 기법과 혹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네, 트레이닝을 할 때는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파가면서 자꾸 꼬리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노하우와 어느 정도 경력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회사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꼬리 물기 질문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저도 이직을 할 때 보통 대다수 그 경험을 빗대어 보면 꼬리 질문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그분들이 저에게 궁금했었던 부분을 여쭤보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분들한테 궁금한 거를 여쭤보기도 하고, 방식이 이렇습니다. 일반 신입사원들은 일방적으로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고 끝내는 편인데,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질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해결을 해 나가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는 무조건 업무적인 거, 이 부분이 한 80% 정도 된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은 신입이 아니잖아요. 경력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해왔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회사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했었던 업무와 이 기존에서 이직하려는 회사의 업무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빨리 이 회사에 적응할 수 있는지,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관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궁금한 것을 가장 빨리 물어보는 것, 그리고 그게 대다수 70~80% 이상은 다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이직을 하려고 하십니까? 기존에 있었던 회사에서 왜 이직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자, 이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냥 연봉이 맞지 않아서요, 일이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명확한 이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명확한 이직 사유라는 것은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제가 회사에 이러이러한 퍼포먼스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를 연봉 상승 이런 부분이 없었고 진급도 해주지 않았고, 제가 좀 더 열정적으로 제 커리어를 발휘하면서 저는 대우받는 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랑 사는 집이 너무 멀리 있어서 제가 이직을 함으로 인해서 와이프 회사와 혹은 제 집과 가까운 곳으로 좀 해서 서로 이제 행복한 삶
집에 있는 행복한 삶, 그 다음에 직업에서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혹은 저는 조금 더 제가 가진 역량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업무 역량이 100이라고 하면 120%까지 제가 해낼 수 있는, 업무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이직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직 사유에 대해서 그냥 어영부영하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면접관한테 반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명확한 사유가 있어서 나는 여기에 지원을 했고 나는 합격을 하면 반드시 가겠다. 면접에서는 꼭 이런 식의 대답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신입사원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경력직은 일방적으로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자 입장에서도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물어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기존에 공석으로 인해서 뽑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전임자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사업 확장 때문에 이 자리가 필요한 건가요? 이런 식으로 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보고 가셔야 나중에 비포와 애프터가 듣고 왔던 것과 완전 다른데요? 이런 말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소통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직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력직 면접에서도 신입사원 면접과 마찬가지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자, 갑과 을이죠. 많이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면접 그 장소에서는 아무래도 사측이 갑이겠죠. 이 사람들이 누구를 뽑을까 계속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자는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존에 자기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이 정도 연봉 이상 아니면은 어렵겠는데요? 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분은 제가 좀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든지, 이런 식의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이 전도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진짜로 실제로 있습니다. 거만한 태도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이 사람이 역량이 뛰어난다 한들 조직에서 흡수되는 조직 친화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만한 태도,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종 합격 오퍼 사인하고 나서 연봉 협상할 때 그때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면접장에서는 절대 거만한 태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만한 태도와 이어서 연봉 부분인데요. 면접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솔직하게 지금 현재 받는 연봉 수준까지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맞고요. 뭐 헤드헌터를 끼고 있다라고 하면 헤드헌터랑 연봉 부분은 나중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한 번씩 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실제 지금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받고 계신데 우리 회사는 연봉을 5,200까지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거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만족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연봉이 이제 예산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패를 까주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거기에서 당장 뭐 5,200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섣불리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나중에 전형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현명하게 넘어가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격 딱 하고 페이퍼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사인을 해서 보낸 다음에 이제 연봉 협상이 되는데 그때 얘기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한테 투자를 하려고 할 겁니다. 조금 무리가 되는 범위 한이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면접 자리에서는 연봉에 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 면접관이 얘기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현명하게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경력직이라고 해서 보통의 이제 경력직, 연식이 좀 많이 된 경력직 분들은 흔히 말하는 말빨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이제
뭐 잡 디스크립션이 나갔는데 그 부분을 본인 스스로 그냥 얼추 추측해서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 대답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실제로 아까 꼬리물기 질문에서는 쉽게 탄로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경력직이라 해도 본인이 실제로 한 업무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과장되게 얘기하거나 거짓으로 얘기하면 그 부분은 오히려 나중에 합격 취소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력직 면접 절차 이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한 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경력직이라는 부분은 일반 신입사원과는 조금 다른 그런 솔직함이 요구되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오픈을 하고 그쪽에서도 궁금한 거를 오픈하게끔 꼭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접 절차가 돼야만 성공적인 이직이 될 수 있다. 서로 윈윈하는 면접 전형이 될 수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